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어느새 또 목요일이에요. 네. 굉장히 짧은 한 주가 지난주에 이어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일단 화요일이 디데이였잖아요. 네.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됐고 사실 아쉬운 성적표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2,600을 또 이탈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화요일장?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일단은 그 삼성전자의 그 3분기 영업이익 잠정치가 9조 원대로 뭐 어닝 쇼크죠. 예상치가 10조 7천억이었고 지난 시간에도 뭐 삼성전자 이슈를 다뤄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6만 원은 좀 지지하는 그런 모습에서 일단은 좀 단기적인 좀 바닥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네. 그런 심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에 투자 심리는 좀 위축되는 부분이었고 그 여파로 사실 이제 반도체도 뭐 덩달아 좀 조정을 받은 뭐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매크로 쪽에서는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4%를 또 다시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또 환율하고 또 연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외국인의 수급에도 이제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화면을 보시면은요. 역시 이제 매크로 쪽은 불안한데 시장에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역시 좀 중소형주 쪽인 것 같아요. 코스닥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계속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섹터별로 보면은 일단 반도체 쪽은 지난 거래일에는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지만 일단 바이오에 이제 약진이 좀 눈에 띄었고요. 이제 2차 전지가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벤츠의 2차 전지 배터리 뭐 납품한다는 소식 때문에 좀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급등한 측면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이는 그런 양상, 요렇게 이제 반바지 중에서는 또 다시 이제 좀 수급의 어떤 시속 게임이나 요런 것들이 전개되는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은 시장이 오르더라도 외국인이 그렇게 강하게 사주지 않거나 아니면 매도하거나 네. 그런 패턴인데 역시 이제 국채금리 환율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지난 거래일에 또 3,800억, 그러니까 살 때는 한 300억 사주면서 팔 때 막 4천억씩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채금리나 이제 환율의 영향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제 좀 중간에 한글날 휴일을 좀 지났지만 또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오늘은 또 이제 뭐 기대를 해볼 만한 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대를 또 어느 섹터에서 해봐야 될지도 궁금해지는데 바이오가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네. 2차 전지 혼조였고 반도체 쉬었고 바이오는 질주. 그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가 원체 이제 막강했었는데 네. 개별 호재에 있었던 펩트론도 있었고요. 네. 비만 치료제 전반적으로 어떤 시각이실까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또 시장에서 이슈, 특히 위고비가 이제 15일에 드디어 국내에 네. 출시된다 이거였는데 사실 그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바이오와 2차 전지의 약간의 수급의 대칭이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최근 들어서 바이오가 좀 이제 반격에 나서려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사실 여기서 필요한 게 간판이었거든요. 네. 근데 위고비란 간판이 이제 딱 이제 걸리는 좀 그런 그림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좀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일단 펩트론이 좀 호재가 있었어요. 일라일 1, 2쪽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한 이 기술 플랫폼 평가에 들어갔다. 네. 그래서 이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뭐 좀 이제 풀려가지고 이제 종가상으로 25% 그래도 급등해서 이제 마감을 했고요. 아래는 이제 블루엠텍인데 이제 이게 사실 유통 기업인데 근데 이제 위고비 이제 수혜주로 분류가 된 게 이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가 되면은 거의 뭐 60% 이상의 물량을 뭐 블루엠텍에서 뭐 소화할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중국 부각받아서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데 이제 그러니까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도 전일에 장중에 이제 11%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물론 이제 종가상으로 뭐 3% 정도 상승으로 좀 풀렸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지난 거래일의 특징이 뭐였냐면 아무리 시장이 좀 불안했잖아요.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요즘에 바이오가 힘을 내는 그런 타이밍을 보게 되면 좀 매크로 쪽에 좀 불확실성 좀 시장이 약간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무거울 때 이럴 때 또 힘을 내는 좀 그런 좀 패턴들이 뚜렷하게 감지가 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좀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메이저 수급이 역시 좀 바이오 쪽을 대안 섹터로 가장 선호하는 게 아닌가. 좀 이제 요런 이제 좀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말씀 주셨잖아요.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시속 게임을 한다. 네.
라는 논리에서 풀어주셨는데 확실히 2차 전지가 쉰이 바이오가 가잖아요. 네. 지금 이 흐름이 좀 당분간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그때 2차 전지가 이제 네. 단기적으로는 매운맛을 네, 좀 네, 들어갔다 네, 네. 하셨잖아요. 예. 실제 그런 시그널들이 확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위고비가 뭐 꿈의 비만 치료제다, 뭐 일론 머스크가 한다 이런 어떤 것들은 뭐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이슈고 개별 이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종목적으로 갔을 때의 그런 이제 모멘텀을 강화시키느냐 이제 이런 어떤 이슈겠죠. 그런데 시장 전체적으로 좀 트렌드를 읽어봤을 때는 지금은 그래도 2차 전지보단 바이오 쪽에 좀 반격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쪽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요 화면을 보실게요. 요거는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예요. 자, 제가 이제 최근에 열폭주 수준의 주가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좀 두터운 매물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매물대 차트인데요. 이 두터운 매물대에서 뭔가 좀 막히는 듯한 좀 그런 저항을 받는 듯한 좀 그런 기술적인 좀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지난 거래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급등을 하는,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역시나 추정치 하향만큼 나왔고요. 예. 물론 이제 이걸 갖다 분기 기준 실적 개선이라고 해서 좀 아전인수를 하는, 물론 지금은 그런 분위기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좀 ETF가 이제 조금 더 끌려 올라간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지금 저항권에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저 바이오 한번 볼게요. 요건 코스피 의약품인데 사실은 이제 9월 달에는 조금 이렇게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보여주고 있는 딱 그런 기세를 바이오는 9월에 보여줬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좀 급조정을 좀 받았죠. 그런데 다시금 이제 반등을 하는데 요걸 또 매물대로 보니까 얘는 또 이제 하단에 두터운 매물대를 지지받고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2차 전지는 저항을 뚫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부 두터운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다라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가의 레벨을 보더라도 2차 전지가 좀 과하게 올라온 측면이 있고, 바이오는 그동안 좀 조정을 받은 측면이 있다. 이랬을 때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사실은 이쪽에 조금 무게가 실리는 그런 양상으로 좀 보여요. 그리고 이제 위고비 출시는 15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또 시장에서 또 개별 이슈를 확대 재생산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타이밍에서는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저는 두 섹터 좋아합니다. 반도체도 역시 좋아하죠. 근데 요즘에 반바진 다 괜찮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K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쉬운 게 많으시지만 네. 여러분들이 그래도 K 주식을 하겠다라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상에는 반바지는 들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이제 반도체가 조금 애물단지가 돼서 좀 그런 이제 흔들림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자리를 지금 이제 바이오나 2차 전지가 메워주고 있는 이런 시장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분위기 트렌드에서도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좀 바이오의 좀 반격의 가능성이 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이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종목적으로 한번 가보게 되면, 물론 이제 뭐 위고비다, 뭐 삭센다다 해가지고 그 두 관련 종목에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근데 전체적으로 지난 거래를 보게 되면은 비만 치료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대체로 다 같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펩토론 같은 경우에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풀려버리고 변동성이 크잖아요. 자,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2% 가까이 급등했다가도 종가상으로 보게 되면 3%밖에 안 올라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장중에 상하 변동성이 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심장이 강하시거나 야수의 심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정말 기계적인 매매를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그게 굉장히 좋은 종목일 수 있는데, 네. 그 외에 이제 다른 분들은 그런 변동성 자체가 스트레스이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비만 치료제 쪽에서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가장 행보가 빠른 종목이 한미약품이에요. 11월에 네. 하나 공개가 된다. 예, 작년 10월에 일단은 국내 임상 3상이 이제 돌입을 했고 지금 네. 진행 중이고, 아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만간에 아마 좀 중간 결과 정도식으로 뭔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물론 이제 최근에 한미약품은 차라리 고려아연 뭐 영풍재지처럼 경영권 분쟁이 좀 그런 식으로 팍 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이게 좀 누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 1호 비만 치료제의 그 가능성이 그 어느 종목보다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미약품 여전히 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대원제약이고 아래가 대웅제약인데, 자, 이 친구들도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한 것인데
대원제약하고 대웅제약은 좀 뭐가 다르냐면 이 친구들은 패치형 비만 치료제 임상을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새로운 개념이죠. 뭐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매일 맞아야 된다. 그런데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꿈의 비만 치료제라고 그렇게 해서 열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패치라면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여러분 제가 노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것은 정고점 대비해서의 룸을 제가 좀 체크해 놓은 거죠. 한미약품 제법 있죠. 대원제약 좀 많이 있죠. 대웅제약은 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맛의 네. 어떤 그러니까 강도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는 비만 치료제 언젠가 한번 터질 거야 하시는 분들은 현재 가격적으로는 대원제약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대웅제약은 정고점에 거의 이제 근접한 부분인데 대웅제약도 아무래도 시중 비중이 있다 보니까 메이저 수급이 좀 선호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고 네. 한미약품은 경영권 노이즈만 제거되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각각의 어떤 전제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세 종목 제가 좀 선호하는 종목이고 여전히 한미약품, 대원제약 중심으로 말씀드리되 단기적인 위고비 비만 치료제 이슈로 좀 트레이딩에 나선다면 현재 가장 추세가 좋지만 가격 부담이 좀 덜한 대웅제약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말씀 주셨고 앞으로의 업사이드까지도 좀 봐주셨는데 룸 자체가 좀 크게 열려 있습니다. 한미약품과 대원제약을 최선호로 그리고 대흥제약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 유효하다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자, 부장님. 네. 엔터주가 네. 우리 엔터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 네. 원체 순한 맛이다라고 네.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네. 요즘 간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올라가는 분위기. 예. 이 엔터주 어떻게 볼까요? 요즘 엔터주를 보니까 약간 게임주 생각나요. 게임주인데 너무 많이 간 거 아닐까? 예, 그러니까 하는 게임주처럼 슴슴하게 야금야금 올라오다가 게임주가 튀었잖아요. 터졌죠. 엔터주도 조금 그런 물론 이제 따지고 보면 둘 다 오락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놀자주죠. 즐기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연결이 지어지나 싶기는 한데 또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JYP 엔터가 일단 지난 거래일에 엔터주에서 유독 강했어요. 장중에 7% 상승을 했고 이 종목은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엔터주는 지금 현재 기관 수급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 최근에 JYP 엔터하고 그 SME 그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됐잖아요. 네. 자, 여러분 왜 포함이 됐는지는 제가 다 지나간 이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전에 밸류업 지수가 포함됐을 때 왜 얘가 들어가 있어? 왜 얘는 빠졌지? 사실 갑론을박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도 있었고 하지만 밸류업 지수가 공개가 됐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걸 추종하는 인덱스 수급은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특히나 연기금이 밸류업 지수의 기관 중에서 가장 반응도가 높을 수 있는 수급 주체잖아요. 근데 그 연기금이 최근에 SM하고 JYP 엔터에 꾸준하게 매수세를 유입을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래는 JYP 엔터인데요. 장중에 7% 상승이 이게 위에가 하이브다. 하이브가 장중에 3% 상승을 했는데 엔터주가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JYP 엔터는 외국인도 같이 샀고 네. 엔터주 전체는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부분하고요 장기적으로 조정받았던 아주 가격 메리트 요 두 가지가 현재로서는 뭐 그래도 뭐 좀 좋은 흐름이 아닌가. 특히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보였다라는 것은 시장이 엔터주에 대한 어떤 가격적인 부분에 지금 예전보다는 조금 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고 여기에다가 원체 가격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었다 보니까 좀 매력적인 자리라고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엔터주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챙길까요? 엔터주가 지금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한번 보게 되면 얘가 이제 9월 말하고는 크게 변동이 없는 거죠. 네. 2차 전지는 일주일 사이에 하향이 됐었잖아요. 근데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뚜렷한 하향 추정이 없는 걸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전에 왔었던 엔터주의 기조, 상저하고의 기조. 네. 특히 이제 연말에는 모르긴 몰라도 뭐 K-팝 페스티벌 이런 게 연말에 행사가 좀 많은 콘서트 엄청 많이 그러다 하죠. 보니까 이제 하반기 쪽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좀 높아진 상황이죠. 네. 근데 게임주도 마찬가지의 패턴이었단 말이에요. 상저하고의 패턴이었는데
최근에 게임주 쪽이 어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도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보는데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감히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추정치의 변화가 현재 없다라는 것이고 전 분기 대비해서는 대체적으로 많이 좋아지는 쪽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이런 쪽에 좀 아전인수를 건다고 하면 엔터주도 좀 게임주의 좀 뒤를 이어. 그러니까 이러다가 언젠가 한번 이제 군집성을 가지고 좀 튀어오르는 그런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적으로 가보게 되면 일단 죄송하지만 현재로서 하이브가 최선호주는 아닙니다. 뭐 일단 최근에 제가 2등주 중소형주 키 맞추기 논리에서도 하이브는 뭐 대장주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도 이제 뭐 뉴진스 관련해서 이런저런 좀 노이즈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이슈를 좀 피해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 이제 SM과 JYP 엔터가 현재로서는 좀 좋아 보이는 종목이 아닌가. 특히나 이제 연기금 쪽에서 밸류업을 보면서 들어오고 있는 꾸준한 수급이 확인되기 때문에 SM하고 JYP 엔터 위주로 좀 선호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일 줄 알았는데 SM, JYP 쪽으로 바라보자 종목 받아봤고요. 우리 원전주도 빠르게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반기 기대감이 컸던 섹터 중에 네. 하나가 원전이었는데 사실 말이 쏙 들어갔어요. 네. 원전 이야기 너무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연속성이 안 보이니까 이제 최근에 그래도 게임주와 로봇주는 그래도 좀 연속성을 보이면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이 원전주가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우리 생각만큼 시원한 모습이 네. 안 보이죠. 일단 화면을 보실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일에 장중에 좀 상승 2.6% 보였고 BHI는 5% 상승을 보였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원전주의 패턴을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패턴들이 발견이 되는 게요. 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 오르는 구간에서 항상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외교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라든지 네. 아니면 누군가의 방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헤드라인에 1호기가 뜨면 나도 뜬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의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이 원전 세일즈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와 이제 외교를 하더라도 결국 원전 이슈가 한 번씩은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전주를 최근에 이제 좀 패턴을 연구해 보게 되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원전주가 오른 배경도 지금 동남아 순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원전 관련한 이제 MOU나 이런 부분들이 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힌트를 삼아 본다고 하면, 예. 이제 정부의 이제 외교 일정,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미리 체크해 놓으면. 그럼 그거에 임박해서 이제 밑에서 좀 사놓으면 네. 그 순방을 했을 때 매도를 하는 이런 좀 일정 매매는 충분히 좀 줄 수 있는 그런.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원전주가 가기 위해서는 좀 수주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확대 재생산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정 매매 수준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다 할 성과가 좀 나오면 좋겠는데 그럼 네. 지금 원전주 순한 맛으로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어제 오늘 또 이틀 올랐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은 조금은 일단은 기다리셨다가 일단 순방은 또 이제 돌아오시는 또 이제 그런 쪽으로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좀 기대감이 조금 식었을 때 깔려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지켜보고 계시다가 다시금 어떤 외교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그럴 때 접근하시면은 이런 것들은 그래도 그 타이밍에서 마디마디마다 충분히 저는 트레이딩의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죠.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 종목은 변동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좀 제가 좀 예외적으로 1등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좀 관심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목요일장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에 중동 리스크가 좀 완화됐고 이런 부분 때문에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올랐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죠. 하지만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물론 이제 비컷에 대해서 상당수가 지지했다라는 그런 평가에 뉴욕 증시가 다시금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좀 국채 금리와 환율은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가 시장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좀 반도체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외에 이제 바이오와 2차 전지는 나름의 어떤 수급 게임을 하면서 서로의 상승 시도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앞서서도 이제 점검을 해드렸다시피 약간 좀 바이오 쪽의 무게가 좀 기우는 좀 그런 좀 느낌으로 좀 보고 있으니까 이런 점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조성우 부장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